네, 지난 한 해 국내 증시는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피가 1%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도 1%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내며 기분 좋게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마지막 거래일에 많이 쏠리게 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군들 보시면서 올 한 해 첫 거래일도 잘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입니다. 우선 삼성전자, 두산로보틱스, SK하이닉스와 금양, 셀트리온까지 이렇게 5가지 종목군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금양을 제외하고서는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갈아치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마지막 거래일에도 0.64% 상승해주면서 78,50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종목군 내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0.78% 오른 14만 1,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증권업계 전문가들도 앞으로의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메리츠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3분기보다 소폭 개선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2분기부터 원가 효율화 효과가 수익성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또 1월 말에 공개할 신규 주주환원 정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줬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이죠. CXL 개발과 관련해서도 체크해볼 이슈가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로봇 관련해서는 두산로보틱스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두산로보틱스 지난 목요일 시장 7% 가까이 올라줬습니다. 6.91% 상승한 11만 6,100원을 터치했는데 최근 들어서 로봇주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산로보틱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금양은 5.78% 하락한 가운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 6.16% 상승한 20만 1,5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장 상단에는 포스코 DX가 올라와 있습니다. 포스코 DX 3.49% 상승한 74,200원을 터치해냈고요. 아래로 보시면 레고캠바이오, 포스코 엠텍, LNF, 에코프로까지 이렇게 5가지 종목군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 대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전지 종목들 쪽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습니다. 앞서서 살펴드렸던 포스코 DX뿐만 아니라 포스코 엠텍, LNF, 그리고 에코프로까지 이렇게 4가지 종목군들이 일제히 2차전지 섹터에서 나왔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2차전지 종목의 거래 대금이 반도체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반도체 이외 업종이 거래 대금 1위에 오른 것은 지난 2018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지난 2018년에는 반도체를 제치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오면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난 한 해 2023년에는 반도체를 제치고 2차전지 종목들 쪽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쏠렸다는 겁니다. 그러한 양상이 마지막 거래일에까지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 LNF 그리고 에코프로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렸고요. LNF가 질주를 했습니다. 5.7% 오른 20만 4천 원을 기록한 가운데 에코프로의 경우에도 0.62% 상승한 64만 7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10가지 종목군들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서 특징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개별적인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의 주가가 6% 넘게 상승해주면서 6.16%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이 통합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결과였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하고 통합 셀트리온을 출범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달 12일, 그러니까 1월 12일에 합병 신주를 상장해서 합병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을 통해 바이오시밀러와 신약을 아우르는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올해 중에 남아있는 셀트리온 제약 합병을 진행할 계획이고 셀트리온에 따르면 이번 합병으로 얻을 이득도 상당해 보이는데요. 총 3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높은 수익성을 기반으로
대로 대규모 투자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고요.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가격 전략을 구사해서 시장 점유율과 판매 지역 확장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포인트도 짚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거래 구조가 단순해져서 수익 등 재무적 기준이 명료해지고 투명성이 제고가 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이번 통합 셀트리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향후 셀트리온의 주가가 어떠한 양상을 띠게 될지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10가지 종목들 그리고 특징주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시간의 거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엑시콘, DTNC, 고바이오랩, DTNCRO, SY스틸텍 이렇게 5가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중에서 엑시콘이 꽉 채운 상한가를 기록해내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19,80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DTNC도 10% 꽉 채운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고바이오랩도 9.99%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하락했던 종목군들도 확인해 보시죠. 우선 DSNL이 17% 넘게 하락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매매가 정지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요. 에이스테크, 파맵신, 와이더플래닛과 베셀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군들과 하락했던 종목군들 함께 훑어드렸는데요.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로는 엑시콘 살펴볼 텐데요. 엑시콘은 CXL과 관련해서 최근 들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 이 시간 계속해서 엑시콘이 몇 번 언급이 됐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 CXL 2.0과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에 상승세가 나타난 건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19,8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이 생성형 AI와 자율주행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CXL 기술이 데이터 처리 속도와 지연, 이 메모리과 관련해서 이 난제를 해결해주는 기술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엑시콘 같은 경우 CXL 2.0 테스터 개발을 올해 1분기 중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시가총액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가총액도 12월 들어서 675억 원 증가하면서 1,953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제 2,000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들어 주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고바이오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바이오랩도 지난 목요일 시간의 거래에서 9.99% 상승해주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고요. 9,36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고바이오랩은 제가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던 이 합병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기대감을 함께 얻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셀트리온과 마이크로바이옴을 공동 연구하고 있다는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은 종목입니다. 이 셀트리온의 투자 및 인수 기대감이 주목되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벌써부터 이 셀트리온과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후보 물질 발굴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제휴 계약을 체결했던 이 고바이오랩을 향한 관심도를 더욱더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계약을 통해서 두 회사는 고바이오랩의 스마티움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과민성 대사증후군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치료 후보 물질을 발굴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 면역과 대사 파이프라인에 대한 글로벌 특허 등록이 결정이 되었다고 지난 26일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면역질환 치료 소재의 특허 등록이 결정된 바가 있고요. 또 간 손상 치료 소재와 관련해서 러시아에서 특허가 등록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만성 염증 질환인 판상형 건선에 대해 미국과 호주에서 임상 이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이 특허 등록에 대한 기대감도 안고 있는 종목으로 최근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규장을 비롯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확인해 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도 함께 알아보시죠. 네, 다음으로는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도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을 마쳤는데요. 먼저 시세 보시면 S&P 500 지수 조금은 아쉽게 전고점 부근을 바로 눈앞에 둔 상황에서 약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지만 다우산업지수, 나스닥 종합 그리고 S&P 500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마지막인 만큼 이렇게 이런 섹터 내에서도 내부적으로 종목들이 약간은 조정을 받는 흐름들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의 이런 하락세라든지 상승세가 눈에 띄었을지 첫 번째 특징주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 증시에서 첫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우버 테크놀로지스 그리고 리프트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차량 공유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버의 경우에 2%의 하락세로 6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리프트는 3% 이상의 하락세로 14달러 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량 공유 기업들은 사실 지난해에는 크게 실적이 성장을 했죠. 결국에는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게 되면서 이 실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흐름이었는데요. 리프트는 운송 부문에 그리고 우버는 음식 배달과 화물에서 큰 도약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번에 마지막 날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는 노무라 증권 측에서 이 업체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올해 이 리프트 그리고 우버에 대해서 모두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버보다는 리프트가 조금 더 도전적인 환경에 직면을 했다고 보고 있고 어려운 사업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행 반등도 둔화되고 있고 결국에는 매출에 대한 성장이 제한적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버 역시나 지난해 엄청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올해는 역기절 효과에 대한 한 해가 좀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함께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차량 공유 기업들에 대해서 노무라 증권이 조금은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게 되며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 좋지 못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주 체크해 보실까요? 네, 국내에서는 역시나 대표적으로 공유 이 기업으로는 소카가 있겠죠. 사실 마지막 거래일에 1% 정도 상승을 기록했었는데 오늘장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사하게도 또 렌트카 업체들 SK 렌터카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국내 공유 업체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연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시죠. 두 번째 종목으로는 그동안 상승 랠리를 가파르게 펼쳐왔던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의 하락세인데요. 하락폭도 상당히 깊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대 급락이 이어졌고요.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가 16% 하락으로 23달러 선, 라이오 플랫폼스, 클린스파크, 비트 디지털 같은 업체들도 일제히 급락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가상화폐 종목들 사실 지난해 하반기에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세와 더불어서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올해 10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가까워지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 종목들이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맨 위쪽에 있는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의 경우에는 무려 11거래일째 주가가 상승하다가 12거래일 만에 반락한 모습을 체크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마라톤 디지털의 주가는 2022년 3월 29일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11일간 주가 상승률이 무려 112%에 달합니다. 전날에도 이 마라톤 디지털의 주가가 15% 이상 올랐다가 이렇게 16%대로 큰 폭의 차익 실현 조정을 받게 된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렇게 가상화폐와 관련된 종목들 미국 증시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에 연동되기보다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다만 일단은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차익 실현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미국 증시와 비슷하게 펼쳐지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까지 상승하는 흐름들을 대체적으로 기록을 했었는데요. 과연 국내 증시에서도 이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의 조정이 나오게 될지 살펴보시면서 우리기술투자, 위메이드, 하나투자증권, 티사이온, 티픽 같은 종목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보시죠. 네, 뉴욕 증시에서 징동닷컴이 1% 이상의 상승세로 2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인데요. 이 홍콩 증시에서도 징동닷컴 함께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최근에 사실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감원설까지 제기가 됐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임금을 대폭 인상한다는 소식 덕분에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는데요. 리테일 부문의 직원 연봉을 최대 100% 인상하기로 했고요. 징동 리테일 전 직원의 연봉은 20%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일단 광군제에서 이번에 생방송 판매 실적이 우수했다고 하는데요. 이 당일에 이 시간대에서 시청자 수가 3억 8천만 명을 웃돈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아이폰 15 시리즈를 포함해서 몇 개 제품들이 출시와 동시에 매진되는 효과를 함께 얻었다고도 합니다.
일단 일선 직원의 급여를 인상한 것은 해당 사업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는데 최근에 경쟁사로 핀더더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핀더더가 이렇게 큰 폭의 성장을 이루게 되자 징동닷컴도 약간의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는 모습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일단 가만소리 있었지만 연봉 인상이 이뤄지게 되면서 우려가 조금은 지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징동닷컴과 관련된 국내 주식 함께 살펴보실까요? 네, 사실 직접적인 관련 종목이 많지는 않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청담글로벌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청담글로벌의 경우에는 일단 뷰티나 건기식 같은 이런 제품들을 징동닷컴 같은 중국 글로벌 플랫폼들에 유통하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묶어드렸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올랐던 특징 종목들까지 국내 증시 종목까지 함께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였습니다.